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2주 연속 1을 넘었습니다. 또 지난 5주 동안의 중증 화율과 치명률이 모두 상승해 코로나 유행이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계량 백신 사전 예약 첫날이었던 어제 10만 명 가까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A.1 기반의 모더나 이가 백신 예약자가 가장 많았는데 사전 예약자들은 백신 종류에 따라 다음 달 7일부터 접종을 받게 됩니다. 운전대에서 손을 떼도 차가 자율적으로 위험을 피하는 등 자율주행차 기술이 상용화 수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2027년 완전 자율주행 시대를 열기 위해서 제도 마련에 들어갔는데 개인정보 보호와 교통사고 처리 법규가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 이산화탄소 농도가 전년보다 2.5 ppm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산화탄소 다음으로 비중이 큰 메탄 농도도 크게 높아져서 관측을 시작한 1983년 이래 가장 큰 폭의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에서 개발 중인 새로운 치매 신약이 치료 효능은 기존보다 높으면서 부작용이 적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년 4월에서 5월쯤 미국에서 시판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치매 치료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8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보다 900여 명 증가한 35,92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11,000여 명, 2주 전보다는 12,000여 명 늘어나면서 8일 연속 전주 대비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국내 발생이 35,864명, 해외 유입은 60명입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252명으로 엿새째 2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숨진 사람은 3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9,100명, 치명률은 0.11%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2주 연속 1을 넘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신규 환자 수는 3만 5천 명대고 감염 재생산 지수가 1.09로 2주 연속 1을 넘었다며 코로나 유행이 반등 조짐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또 5주간 중증 화율이 0.12%에서 0.19%로 오르고 치명률도 0.06%에서 0.09%로 상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주 독감 의심 환자가 의료기관에 찾은 환자 1,000명당 7.6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1.6명에 비해서 4.7배 이상 높다며 독감에도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계량 백신 사전 예약과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계량 백신 3종류 접종을 예약한 사람은 어제 하루 9만 8천여 명에 이릅니다. 국내 우세종인 BA.5 맞춤형 백신은 다음 달 14일부터 활용됩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18세 이상 일반 성인의 코로나19 계량 백신 사전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모더나 BA.1 백신과 화이자 BA.1, BA.4-5 백신 가운데 고를 수 있습니다. 세 종류 백신 모두 오미크론 변이에 효과가 있는 이가 백신인데 목표로 삼은 변이가 다릅니다. BA.1은 올해 1월 말 이후 국내 5차 대유행을 불러온 첫 오미크론 변이로 지금은 거의 검출되지 않습니다. BA.5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로 7월 말 이후 지금까지 국내 우세종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변이 출현 속도를 백신 개발이 따라잡지 못하면서 두 종류 백신이 동시에 쓰이게 된 겁니다. 정부는 두 백신 효과를 직접 비교한 자료는 부족하고 BA.1 백신도 BA.5에 효과가 있는 만큼 적기에 추가 접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두 백신의 효과성에 있어서 어느 것이 더 우월하다라고 하기에는 자료가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유럽과 일본도 우리와 비슷한 상황인데 다만 미국은 다릅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최근 BA.4-5 백신을 접종하는 등 BA.4-5 백신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행을 주도할 것으로 보이는 BQ.1도 BA.5의 세부 계통 변이라 BA.4, 5 백신 수요는 더 늘 수 있습니다. 지금 BQ 변이가 BA.5의 하위 변이, 자손 변이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의 그 교차 면역성을 가지고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은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상당수는 BA.5 백신을 맞는 게 이제 유리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정부는 BA.4, 5 백신의 물량이 충분하다며 쏠림 현상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백신 패스 같은 강제 유인책이 없는 데다 백신 피로감이 겹치며 접종률이 크게 오르진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지난해 전 세계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과 세계기상기구는 최근 발표한 제18회 온실가스 연보에서 지난해 대기 중 전 지구 이산화탄소 농도가 415.7ppm으로 전년보다 2.5ppm 증가해 또다시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산화탄소 다음으로 비중이 큰 메탄 농도도 지난해 1,908ppb로 전년 대비 18ppb 올랐는데 이는 1983년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입니다. 우리나라도 안면도 기준 이산화탄소 농도가 전년보다 2.7ppm 오른 423.1ppm을 기록했고 메탄 농도도 전년보다 22ppb 오른 2,005ppb를 기록하는 등 심각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리 2호기 계속 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 보고서의 제출 기한을 위반한 한국수력원자력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원전을 계속 운영하려면 설계 수명 기간 만료일 5년 전에서 2년 전에는 주기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983년 가동을 시작한 고리 2호기는 40년 설계 수명 만료가 내년 4월 8일이기 때문에 2년 전인 지난해 4월 8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한수원은 1년이 지난 올해 4월 4일에서야 제출했습니다. 이에 원안위는 한수원과 업무 담당자를 원자력 안전법 위반을 이유로 고발 조치했습니다. 해당 법에 따르면 기한 안에 주기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네, 로봇이 커피를 만들고 음식점에서 서빙을 하는 모습, 어느새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늘면서 첨단 기술의 집약체인 로봇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다양해지고 있는지 전시 현장을 윤혜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말을 걸자 고양이 흉내를 냅니다. 고양이를 흉내 내볼게요. 눈을 맞춰야 대화를 시작하고 사람의 감정도 인식합니다. 어린아이 모습의 로봇은 아이들 교육을 돕거나 관람객들의 전시를 안내합니다. 네 발로 껑충껑충 뛰어다니고 강아지처럼 몸을 한껏 낮춰 탐색도 합니다. 울퉁불퉁한 지면이나 산악 지형도 거침없이 오를 수 있는 사족 보행 로봇입니다. 사람이 24시간 할 수 없는 그런 경비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대체가 가능할 만한 사람 대신에 한 발 먼저 나가서 위험을 미리 감지를 한다는 등의 코로나로 방역이 생활화되면서 24시간 병원 구석구석을 소독하는 방역 로봇도 등장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특히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그다음에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 방역에 취약한 계층들을 위해서 이 로봇이 크게 활용되기를 희망합니다. 왼손 앞으로, 오른손 옆으로. 치매 예방까지 돕는 로봇도 있습니다. 로봇의 동작을 그대로 기억하고 따라해야 하는 게임입니다. 실제로 노인복지관에서 이 로봇이 사용되고 있는데 어르신들의 신체 능력과 기억력을 향상시켜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이번 로봇 전시회에는 전 세계 200여 개 기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크게 늘면서 전문 서비스용 로봇이 특히 관심을 끌었습니다. 전 세계 로봇 산업 시장이 제조업 로봇 시장에서
그 서비스형 로봇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서비스형 로봇 시장에 좀 더 집중해서 정부도 그 분야에 좀 더 지원을 해주시면 음식 배달과 방역, 돌봄과 치매 예방까지 일상에서 로봇의 쓰임새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네, 치매는 환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까지 고통받지만 그동안 신약 개발은 번번이 실패했는데요. 최근 미국에서 개발 중인 치매 신약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치매 극복에 대한 희망도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미국 FDA가 승인한 첫 치매 근본 치료제인 아두카누맙. 현재 가장 유력하게 추정되는 치매의 원인은 뇌 속 단백질인 베타아밀로이드의 비정상적인 응축입니다. 아두카누맙은 베타아밀로이드를 겨냥한 치료제로 큰 관심을 끌었지만 효능과 부작용 논란이 일면서 사실상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두카누맙보다 효능은 좋으면서 부작용은 훨씬 적은 새 치매 신약 후보 물질 레카네밥이 미국에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레카네밥의 인지기능 개선 효과는 27%로 아두카누맙의 22%보다 다소 높습니다. 더 큰 진전은 뇌 부종 등 부작용이 레카네밥은 12%로 30%의 아두카누맙보다 훨씬 적습니다. 베타아밀로이드는 서로 뭉치면서 덩어리 형태인 플라크를 형성합니다. 레카네밥은 아두카누맙보다 더 빠른 단계에서 베타아밀로이드가 뭉치는 것을 억제하는데 이로 인해 효능이 더 큰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학계는 레카네밥이 아두카누맙보다 부작용이 적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두카누맙은 부작용이 30%나 있고 이거는 부작용이 12%밖에 없는 상황에서 또 인지기능도 27% 정도의 효능을 보이니까 쓸 수 있는 약이 그것밖에 없어서 사실은 뭐 정말 적극적으로 치료를 원하는 환자나 아니면 의사 입장에서는 처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 FDA는 내년 1월 초 레카네밥의 승인 여부를 심사할 예정인데 관련 업계는 효능이 더 적은 아두카누맙의 승인 사례에 비춰볼 때 무난한 통과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르면 내년 4월에서 5월 미국에서 시판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피와 주사 방식의 또 다른 치매 신약 후보 물질도 개발되고 있어 이딴 실패로 침체된 치매 치료제 개발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네, 대구에서 미래 이동수단 관련 기술을 엿볼 수 있는 미래 모빌리티 엑스포가 열렸습니다. 다양한 전기차와 배터리 같은 부품을 만날 수 있는데요. 실제 전기차를 모두 분해해 부품을 공개한 전시는 중소부품업체가 특히 주목했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전기차가 뼈대만 남았습니다. 붙어있던 부품은 하나하나 분해돼 전시됐습니다. 중소자동차 부품업체는 더없이 좋은 기회라며 꼼꼼히 부품을 살피고 사진으로 남깁니다. 저희가 이제 개발하고 있는 부품들이 차량에 어떻게 조립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조립된 부품에 대해서 또 저희가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될지 좀 방향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뜻깊은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시장에 각양각색 전기차가 모였습니다.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 바퀴와 일직선으로 놓인 모터가 사람들 시선을 모읍니다. 배터리와 모터 같은 전기차 부품 업체부터 완성차까지 한 번에 보고 또 사업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또 글로벌 바이어와 고객들과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래차 엑스포에서 미래 모빌리티 엑스포로 이름을 바꾸면서 UAM, 즉 도심 항공교통과 관련한 기술도 다양하게 선보였습니다. 대구시는 또 이 자리에서 통신사, 레이더 생산 기업 등과 함께 도심 항공교통 시범 사업을 위한 협약도 맺었습니다. UAM을 통해서 대구 산업 구조 전환의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산업을 통해서 대구의 산업 구조를 개편해 나가고자 합니다. 29일까지 열리는 이번 엑스포가 지역의 전기차 또 미래 이동수단과 관련한 산업이 도약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네,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이 운전자가 운전대에 손만 올려놓는 수준까지 발전하면서 이제 일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7년 완전 자율주행 시대를 열기 위한 제도 마련에 들어갔는데요.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승윤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운전자가 타지 않은 테슬라와 구글 웨이모의 자율주행 대결. 결과는 웨이모가 목표 거리의 70%를 간 사이에 목적지에 도착한 테슬라가 완승했습니다. 자율주행 기능은 인공지능이 운전대나 속도를 조절하는 1단계, 운전대와 속도를 함께 조절하는 2단계, 비상시에만 운전자가 운전하는 3단계, 특정 구간만 자동 운전을 하는 4단계, 전 구간 자동 운전이 이루어지는 5단계로 나눕니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기능을 이제 활성화시켜 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손을 떼고 있어도 차가 자율적으로 위험을 피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곡선주로인데요. 곡선주로를 제가 손을 떼고 있는데도 차가 알아서 지금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GM은 슈퍼크루즈란 이름으로 자율주행 기능을 선보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는 아직 국내에서는 시판되지 않고 미국에서만 시판되는 자동차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운전대에 손을 대지 않아도 운전이 가능한 자율주행 2+ 등급의 자동차입니다. 벌써 미국에선 시장 선점을 놓고 테슬라와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의 48%가 좋다고 얘기를 했고요. GM 슈퍼크루즈를 몰아보신 52%는 GM 슈퍼크루즈가 다시 좋다라고 선택을 하셨습니다. 국내에선 현대자동차가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나서며 추격에 나선 상태. 선진국과의 어떤 격차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가야 되겠지만 따라가는 속도는 저희가 독일과 일본에 비해서는 상당히 빠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7년 완전 자율주행 시대를 열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CITS나 정밀도로지도와 같은 자율주행 지원하는 인프라를 점진적으로 최대한 빨리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는 만만치 않습니다. 법규가 없다는 것은 현재 차량을 판매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수익이 발생할 수 없는 기간이고요. 이 기간이 생각보다 오래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개인정보 보호와 교통사고 처리 법규 마련 등이 시급하게 풀어야 할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관련 제도와 지원책을 최대한 빨리 마련해야 기술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앞으로 5년간 바이오나 인공지능과 같은 신산업 분야에서 유망한 스타트업 1,000개를 발굴하는 데 2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중소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영 장관은 민간기업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하고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30인 미만 영세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추가 연장 근로제 2년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농업의 현 주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농업박람회가 시작됐습니다. 3년 만에 오프라인 행사로 열리는 만큼 볼거리나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풍성하다고 합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농기계의 성능을 시험하고 작동법도 배울 수 있는 농기계 시뮬레이션 코너. 난생 처음 경운기에 오른 관람객이 운전에 도전합니다. 가상화면에 따라 경운기 작동을 체험하는 건데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기 전에 뒤에 한번 보시고 차 오시는지 보시고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오케이, 믿겠습니다. 네. 한쪽에선 학생들이 작은 컵에 인삼 새싹을 심어 키우는 요령을 배웁니다. 예쁘게 만든 화분은 집에 가져가 인삼이 자랄 때까지 키울 수 있습니다. 물벼룩 관찰이라든지 식물 DNA 분리, 생시보 관찰 같은 걸 통해서 R&D를 보다 쉽게 체험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쌀과 우리 밀로 만든 맥주와 전통주 시음장도 온종일 북적입니다. 우리 쌀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더 맛있어 보이고 약간 이게 패키지도 예쁘고 그래가지고 더 눈길이 가는 것 같습니다.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3년 만에 오프라인 행사로 열린 대한민국 농업 박람회. 특히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쌀 체험관과 친환경 농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기후 환경관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우리 농업 농촌의 소중함을 국민들한테 널리 알리고
쌀을 비롯한 우리 농축산물 소비가 활성화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우리 농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한눈에 보고 느낄 수 있는 이번 박람회가 풍성한 볼거리와 체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네, 농촌진흥청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치유 농업활동을 적용한 결과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농진청은 우울과 불안 등으로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 청소년을 포함한 가족 8팀을 대상으로 지난 6월에서 8월 12회에 걸쳐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참여 아동, 청소년의 우울감 정도가 3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진청이 적용한 치유농업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치유농업 프로그램과 목공활동과 연계한 텃밭 정원 가꾸기 프로그램으로 이를 통해 청소년의 우울감이 개선되고 학교 적응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김장철을 앞두고 고추와 마늘과 같은 비축 김장 재료를 시장에 풀기로 했습니다. 이번 달 물가는 예상보다 낮은 수준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0월도 석유류 가격 하락 등이 이어지면서 당초 경계감을 가졌던 수준보다는 낮은 물가가 전망됩니다. 다만 앞으로 상당 기간 물가는 과거보다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대내외 리스크 요인도 잠재해 있습니다. 특히 11월 김장철이 본격 시작되면서 김장재료 중심으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추, 마늘, 양파, 소금은 정부 비축 물량 1,500톤을 집중 방출하여 가격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네, 미국에 이어서 유럽연합도 큰 폭으로 금리를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2달 연속 단행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2%까지 낮추기 위해서 앞으로도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는 방침입니다. 류재복 기자입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1.25%에서 2%로 올렸습니다. 2달 연속 0.75%포인트씩 인상하는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 것입니다. 금리를 큰 폭으로 올려 물가를 잡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유로화를 쓰는 19개 나라가 포함된 유로존의 지난달 물가는 지난해보다 9.9% 올랐습니다. 지난 1997년 통계를 시작한 뒤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 물가 상승률을 2%대까지 끌어내리는 게 목표입니다. We took today's decision and expect to raise interest rates further to ensure the timely return of inflation to our 2% medium-term inflation target. 유럽 중앙은행의 이런 방침에 따라 큰 폭의 금리 인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3분기에 최악을 보인 경제 상황이 연말 또는 내년 초까지 반전의 기미를 보이지 않을 거란 전망 역시 금리 인상을 부추기는 요인입니다. Wenn die Amerikaner jetzt Ende des Jahres aufhören mit ihren Zinserhöhungen, wir aber noch ein Stück weitermachen, heißt das natürlich, dass der Euro sich stabilisiert. 유럽 중앙은행은 이 밖에도 초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의 조건을 바꿔서 시중은행의 자금줄을 제한할 계획이어서 금리 인상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네, 작년 한 해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반갑지 않은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갖가지 위기의 징후가 엄습하고 있지만 이를 막기 위한 우리의 행동의 변화는 크지 않은 것 같은데요. 우리와 다음 세대를 위한 책임감으로 할 수 있는 작은 노력부터 하나씩 실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